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수익의 맛을 전해드리는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고 오시죠. 네, 신강서 전문가의 보유 종목입니다. 세종공업 마이너스 5.91%, LG 마이너스 7.13%, 현대글로비스 마이너스 4.3%, 플래시스는 마이너스 1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저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이제 마이너스 한 5% 이내 아니면 네. 조금 많이 된 것들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 구간. 그 포트가 정상이에요. 예, 지금 지난번에 이제 SFA 반도체하고 뭐 그 부분을 그냥 없애버렸는데 지금 현재 저 포트가 정상이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너무 그렇게 낙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은 시장이 돌아서 올라가면 5% 이내의 권역의 마이너스는 뭐 하루면은 그냥 올라올 수 있어요. 예, 그 미국 시장도 반등 나올 때 보시면 하루에 뭐 많이 내려간 것들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 하루에 20% 올라가고 또 많이 내려온 것들은 뭐 한 10%씩 올라가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좀 현재가에 최대한 맞춰서 포트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계좌에 좀 집중하자. 계속 새로운 종목을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 계좌에 있는 그런 어떤 예전에 샀을 때 다 이유가 있어서 샀던 종목들이잖아요. 사연이 다 있으니까. 그런 사연이 없는 종목들은 하락장이 빨리빨리 잘라야 되고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고 들어간 그런 종목들은 하락장이 되면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소용이 없어요. 차트 그냥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가 무너져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사연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단가를 현저가에 맞춰서 나가다 보면 하루 이틀이면 금방 플러스가 되고요. 저 중에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한 가지만 언급을 드릴게요. 클래시스 종목이 지금 한 10% 넘게 내려왔는데요. 저도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타이밍을 좀 보고 있어요. 실전에서는 계속적으로 나눠서 사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계속적으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클래시스 재무제표 한번 보면 저 종목은 기술적으로 매매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기술적으로 보시면 한 번에 쫙 반등 없이 쫙 밀렸잖아요. 이런 건 반등이 나올 때 마찬가지로 V자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반등 주고 다시 빠지고 반등 주고 다시 빠지고 이런 패턴들은 올라갈 때도 올라가서 반등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일자로 쭉 빠진 종목들은 또 일자로 V자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성향들이 많거든요. 앞전에도 반등할 때 보면 그냥 조정 없이 그냥 쫙 올라갔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좀 저가 매수하는 타이밍을 좀 잡아보려고 하고요. 실전에선 이걸 분할 매수를 하는데 장 상황을 보면서 근데 이게 방송에서는 이제 다음 날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조금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실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나눠서 조금씩 담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저가는 지금 저점은 12,400원 정도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지수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 주식이 안 내려온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이 주식이 내려와도 왜 무섭지 않냐. 그래서 제가 가치주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정도 회사의 가치가 있으면 차트고 보고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시가총액 한 8천억 정도 되고 지금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의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300억이에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구나. 이 매출이 조금만 늘어나도 이제 이게 영업이익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 자체가 물건을 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 미용 관련한 어떤 레이저의 그런 부분들이 카트리지 판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술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런 카트리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계속 높아지고 기기만 깔아놓으면 매출은 금방 올라오는 그런 구조고요. 재무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보면 제가 이 회사를 되게 눈여겨봤던 게 영업이익률이 57%나 돼요. 51%, 57%. 이게 올해에만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ROE 같은 경우 자기자본이익률도 지금 한 33%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를 한번 보면 이 회사에 지금 예상되는 그런 매출이 이제 2021년도에는 한 570억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예상하거든요. 2022년도에는 70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자기자본 이익률 한 30% 정도로 곱한다고 쳤을 때 시가총액을 대충 이제 예상되는 시가총액을 볼 수 있거든요. 한 600억 정도로 봤을 때만 해도
한 1조 8천억 정도 되니까 지금보다 한 1조 정도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2021년도에. 그 시점을 제가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가치가 있고 이 회사가 뭐 시장이 배당도 좀 있고 이 회사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려가는 거에 한계가 있다. 이게 기업 자체의 그런 어떤 그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내려갈 때는 굉장히 급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무서울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저는 그냥 또 한 번의 그런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시장이 또 살아서 올라갈 때 분명히 자기 제자리 찾아가고 이 고점 넘어가면서 분명히 흐름은 좋은 흐름으로 갈 거다 생각하고 있고 이 회사의 그런 현재 상황도 연예인 서예지 아시죠? 네. 서예지가 얼마 전에 광고를 만들었던 그 화면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게 TV 광고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사기 전까지 저는 슈링크라는 걸 몰랐어요. 여성분들은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네,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서 이 회사를 처음에 이제 접근하기 시작할 때 여성분들한테 먼저 물어봤었거든요. 슈링크라고 혹시 아냐고. 그래도 이제 뭐 다들 많이 알고 있고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잘 몰랐었어요. 저도 잘 몰랐고. 근데 저도 한번 받아봤고 그리고 관심이 생겨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TV 광고하는 그런 광고도 이미 만들어놔서 아마 TV 광고까지 하고 하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그런 판관비는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이제 마케팅을 하는 만큼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럼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면 굉장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 화장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어떤 피부 미용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뭐 절대 무섭지 않고 그냥 분들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이너스 10% 이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네. 시장만 돌아서면 마이너스 10% 15% 이내에 있는 것들은 사실 하루에 뭐 5% 6% 이렇게 올라서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본인 매수가 근처에 와 있고 시장이 또 계속적으로 괜찮아지면 올라가면서 또 금방 회복이 되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종목을 너무 늘어놓지 말고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위주로 조금 방어를 하시면서 본인의 그런 마이너스를 조금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용과 마인드로 하는 겁니다. 운용과 마인드. 종목을 잘 골라서 그걸 맞추는 도박이 아니에요. 예. 그냥 그 부분을 잘 찍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의 그걸 지킬 수 있는 마인드. 이걸 내가 왜 샀냐. 나는 이 부분을 왜 샀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이 내려올 때 시장을 인정하면서 현금을 갖고 분할 매수를 해서 현재가에 맞추는 그런 전략. 예, 그런 운용과 마인드로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 종목에 좀 집중하자.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일수록 자꾸 눈을 내 종목은 안 좋아. 내 종목은 마이너스야. 나는 저기 올라가는 저 종목을 살 거야. 막상 사보면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지. 막상 사보면 그 종목도 내려오는 거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는 종목에 애정을 가지시고 대신에 살 때 다시 한번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왜 샀다라는 걸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좀 주식을 샀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사지 마시고 살 때부터 그렇게 사야 주식이 내려가도 무섭지 않고요. 살 때부터 의심을 갖고 있는 주식이 내려가면 무섭고 올라가도 무섭고 예,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부분의 운영과 마인드를 조금 계속적으로 경험을 해보시면서 조금 그 부분을 좀 숙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강서 전문가의 보유 종목들 리뷰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불안해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신규 종목보다는 보유 종목에 더 집중하자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노란톡 방에 오셔서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분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앤디포스고요. 매수가 6,000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손실 보고 계신데 전문가님, 앤디포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앤디포스라는 종목이 네. 이게 지금 그 모바일용 필름이나 테이프 그리고 뭐 이 모바일용 필름 테이프가 이제 방수 기능을 좀 향상시켜주고요. 뭐 충격 보완해주고 에너지 효율을 좀 높여주고 안정성을 향상해주고 이런 어떤 것들을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 자체는 뭐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애플과의 그런 협업 관계도 좀 부각이 되면서 때로는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 회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그 문제가 아니라 앞에 슈팅이 있어요. 슈팅이 이게 뭐냐면
또 이 본회사와 상관없는 이상한 코로나 이런 이슈로 또 여기서 슈팅이 걸린 거예요. 이게 자회사로 이제 그 큐어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나 어떤 백신 테마로 앞전에 이제 급등을 준 거죠. 원래 그 급등을 주기 전에 이 회사는 요런 흐름이었어요. 요 정도 가격에서. 요 정도 가격에서 요때 사셨다고 하면 뭐 괜찮죠. 근데 문제는 이런 슈팅에서 잡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잘못이 없어요. 주식은 잘못이 없고 시장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같은 회사를 놓고 자꾸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분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부분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슈팅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 속아서 이제 이 주식을 또 사시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물려서 조금 끌려 내려오신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뭐 내려올 만큼 거의 다 왔어요. 이제는요. 다 왔고 이거는 뭐 보유예요. 보유고 회사의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뭐 크게 그렇게 지금 뭐 2,200억 정도 시가총액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뭐 있고 800억, 600억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나고 있고요. 나고 있고 지금 뭐 당기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다 흑자 전환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대비 지금 당기 순이익이 굉장히 큰데 계속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좀 일시적으로 영업이익 외에 다른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이제 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지금 자리는 이제 거의 다 왔다. 좀 고생 거의 끝나간다. 좀 버텨보자. 그냥 이 주식은 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디포스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조금 손실 보고 계신데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는 세트랙 I고요. 62,3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4%대 내림세 보이면서 장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세트랙 I 이 한화에서 인수해갖고 지금 우주항공 테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 또 우리 돈나무 누님이 또 한번 하셨잖아요. 그 우주항공 그 관련주들 지금 뭐 버진 갤럭틱 이런 우주항공 관련주들 지금 난리 났죠. 예, 거의 박살 났습니다. 지금 제자리 다 돌아왔고요. 이 세트랙 I는 왜 아직까지 버티고 있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성 발사가 있어요. 3월 달 정도에 아마 예상이 좀 되긴 하는데요. 지금 근데 이 우주항공 테마가 조금 약간 좀 위험한 것도 있고 기대감도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게 가능성하고 위험성이 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산업군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11월 달에 원래 그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연기됐어요. 지금 그 카자흐스탄에 지금 발사장에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또 발사가 돼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어떤 슈팅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앞전에 상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넘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때 근데 그게 언제 발사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화 쪽에서는 근데 이 회사를 좀 키우겠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까요? 옛날 삼성 테크윈이죠. 네. 한화에서 인수해갖고 지금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꿨는데 이 회사에서 지금 그거를 좀 약간 키우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이 지금 세트랙하고 비슷한데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시장의 조정 때문에 같이 다 밀려 내려왔고요. 지금은 일단 시장은 조금 살아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황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세트랙 I도 반등이 나오면 재료도 있다. 위성 발사가 있으니까 조금 한번 기다려 보자. 그리고 또 한국항공우주도 한번 볼까요?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흐름인데요. 이것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일단은 이거는 세트랙 I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긴 해요. 근데 주가가 비싸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게 지금 한 3조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주가가 좀 더 비싸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영업이익도 뭐 꾸준하게 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개발이 되고 하면 조금 뭐 지금 영업이익도 뭐 한 2천억대 막 이렇게 와 있으니까 지금 시가총액 3조면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고 한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이 항공우주도 제가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질문하신 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면 지금 버텨보자 다 그냥 버텨보고 이 정도 가격대니까 이게 비싼 거 아니다. 버텨보고 조금 이후에 시장이 괜찮아지면 또 흐름이 괜찮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 발사하는 그 타이밍에 세트랙 I 비중 좀 많으시면 비중 좀 줄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물려있는 금액이 많이 있다, 손실이 많이 났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반등 줄 때 본전에 오면 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잘라서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는 주식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좀 약간 잘라내면서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나머지만 들고 보고 하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 차후 흐름 보면서 조금 이성적으로 다시 판단해서 추가로 살지라는 거를 또 판단을 해보면 괜찮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트랙 I 이 종목에 대해서 우주항공 테마가 유망하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서 보유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고요. 33만 원, 비중이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2.19% 내림세 보이면서 29만 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모비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보유죠. 예, 보유.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지금 애플카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서 현대차 그룹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부품주들이 지금 점점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는데 시장이 밀리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항상 우선이에요. 예, 여기서 뭐 혼자 그렇게 치고 가는 만약에 이게 시장이 내려오는데 현대모비스만 혼자 치고 갈 수 있나요? 그게 비정상이죠. 이게 내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뭐 위험한 회사도 아니고 주가도 싸요. 싸고 앞으로의 그런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 아이오닉 5 전부 다 매진됐고 그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회사가 현대모비스고요. 다만 지배구조 개선을 할 때 정의선 회장이 이제 나중에 현대모비스를 조금 많이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비싸면 또 정의선 회장한테 조금 불리하죠. 예. 정의선 회장이 좀 불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부분에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어서 이번 연도 12월 말까지니까 좀 지금 당장 흐름에서는 괜찮다. 그냥 추가 매수 가능하고 현재가 좀 맞춰보고 다른 종목 막 노리지 말고 가지고 계시면 좀 이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 만약에 이 종목의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현금이 있다면 뭐 비중을 조금 크게 태워도 별로 무섭지 않은 종목이고요. 현재 50%인데 더 늘려도 되나요?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네. 현금이 있다면은 예, 뭐 더 늘리셔도 되는데 네. 일단은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그럼 현금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네. 50% 이상을 또 하게 되면은 현금화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를 보면서 뭐 현대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살 수도 있고요. 일단 자동차는 그 시장이 괜찮아지면 또 시장이 올라오는데 안 올라올 종목이 아니에요. 자동차는요. 예, 그러니까 절대 소외되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현대차 그룹주들 중에서도 전망이 좋으니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하나솔루션이고요. 54,2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하나솔루션은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솔루션이 지금 그 유상증자를 해갖고 자금을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그룹의 이제 뭐 종합 그런 좀 세계적인 그런 종합화학 기업이죠. 네. 네, 지금 최근에 1조 4천억 정도의 현금을 좀 확보를 했고요. 태양광이나 뭐 그린수소 산업에 이제 진출을 하고 뭐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뭐 거듭나겠다 이런 게 지금 이 회사의 목표예요. 근데 지금 3월 18일 날 물량이 상장이 예정돼 있어요. 1조 4천억 원을 유상증자를 했던 그런 어떤 물량들이 좀 상장이 돼 있는데 앞전에 강하게 상승했던 상승장에서는 물량 상장되고 뭐 해도 그냥 무시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조정장에서는 아마 그 물량 상장이 무서울 거예요. 예, 그 물량 상장이 좀 무서울 거고 상장되고 나면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일단은 그 3월 18일 날 상장이 되기 전에 앞전에 혹시나 슈팅을 줄 수 있거든요. 3월 18일 날 상장이 된다고 하면 사실 3월 16일부터 매도가 가능해요. 이틀 전부터 공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한을 갖고 있으면 이틀 전에는 파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급등이 있거나 뭐 슈팅이 주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다시 그 상장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반등 시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하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회사 자체 나쁘지 않고 지금 매물대를 뚫려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OCI나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 태양광 부분이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그레디 페리티 그 발전 단가가 석유화학 그러니까 그 화석을 연료하고 이제 맞는 그 지점이 제일 지금 빨리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부분은 좀 괜찮다. 활용할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너무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내려오니까 같이 밀리는 거고요. 반등 보면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유상증자 후까지 기다렸다가 뭐 반등 시 추세를 보면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은 세틀뱅크고요. 34,85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세틀뱅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세틀뱅크 핀테크 기업이고요. 네. 뭐 여러 은행들하고도 거래를 하고 뭐 쿠팡, 뭐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 파이낸셜, 뭐 이베이, 뭐 이런 업체들하고 많이 이제 결제 비즈니스 그냥 플랫폼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업체예요. 핀테크 업체.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점유율이나 이런 게 좀 높은 편이고요. 기업 이익이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시가총액은 지금 한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주가도 그렇게 지금 비싸지 않고요. 지금 쿠팡 때문에 한번 슈팅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쿠팡이 상장되고 또 그 이후에 뭐 여러 회사들이 또 그 뭐 상장이 예정돼 있죠. 뭐 그 티켓몬인가요? 그 뭐 네. 그것도 있고 그 뭐죠? 혹시 아시나요? 쿠팡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티몬? 아, 티몬. 네. 티몬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그런 이제 상장 지금 IPO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제 관련된 이런 어떤 핀테크 업체들이 좀 나중엔 주목받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이고요. 좀 횡보하면서 힘을 좀 모아가고 있으니까 보유 의견 드리고요. 좀 뭐 현금 여력이 있다면 상황 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지금 매물대는 밑에 깔려 있고요. 뭐 크게 이슈는 없다. 뭐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좀 시장이 밀리니까 좀 조정받는 거고요. 네, 뭐 크게 불안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세틀뱅크에 대해서 핀테크 업체가 앞으로 유망할 만큼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응 전략을 주시는 우리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G 이니시스고요. 19,2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로 결제 관련 네. 회사고요. 네. 이니페이를 통해서 이제 전자 결제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 뭐 하시다 보면 이니페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카드 번호 입력하고 막 하는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는 그런 많이 쓰고 있고 K뱅크 지분을 들고 있어요. 이 회사가요. K뱅크 지분 들고 있고 인터넷은행.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인데 회사가 인수를 해갖고 모빌리언스 옛날에 모빌리언스 인수해서 그 모빌리언스의 또 최대 주주기도 하고요. 근데 앞으로 계속적인 이제 무인 결제 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의 산업이 조금 확장이 될 것 같고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렇게 항상 그런 사업이 이제 열리기 전에 앞전에 여기 보시면 일단 큰 흐름부터 한번 볼까요? 큰 흐름. 네. 한번 이렇게 쭉 기대감에 오르고 조정을 이렇게 줬다가 뭐 영원히 끝날 것 같지만 또 다시 기회를 주죠. 근데 이 부분에 앞전에 오를 때 보면 기대감이라는 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3월 달에 코로나 때 급락하고 나서 코로나 때 그런 어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으로 같이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서 급등을 해놓은 부분 때문에 다시 이제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죠. 밀려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 구간까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릴 수도 있지만 사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고 하락 목표치 거의 다 왔고요. 큰 흐름을 봐도 이렇게 지금 약간 등락이 크죠. 이런 기술주의 흐름들이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좋다고 따라가면 이런 고통을 겪게 되고요.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천천히 그 마인드를 갖고 사면 또 이런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큰 추세를 보면서 이 정도면 내가 사도 내려와도 난 더 살 수 있어.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시장 조정도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고통을 겪는 거죠. 그게 주식이고요. 이 주식이 약간 그런 영역에 있는 거고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왔고 지금 여기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뭐 추가로 대신에 매일매일 분할 매수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루에 분할 매수를 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네. 12번을 샀는데 이제 뭐 분할 매수인가요? 이제 뭐 하루에 12번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긴 한데 정확한 포인트 그날 딱 올라갈까 봐 한 번에 넣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냥 평균 가격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고 좀 여러 날을 좀 맞추면서 한번 사서 내려가면 조금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반등을 할 것인가 보고 그냥 일수를 좀 나눠서 그게 되게 어려워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도 네, 사다 맞아요. 보면 자꾸 욕심이 나서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참아야 되는데 자꾸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꾸 더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좀 나눠서 사고 내일 또 사지 뭐. 그냥 내일 밀리면 뭐 조금 더 기다려보고선 한 5%, 10% 이렇게 되면 거기서 또 사면 5% 되니까 또 거기서 사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여유롭게 일반 개인 분들은 저처럼 매일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셔야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시스요. 네.
네, 좋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SK이노베이션이고요. 31만 9천 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손실이 크시네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악재 때문인가요? 최근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그렇고 조금 이제 앞전에 좀 많이 오른 기대감에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고 너무 이제 좋다 하니까 가격이 좀 너무 오바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이제 3월달 이후에 좀 상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 사람들이 좋다 하면서 언론에서 계속 좋다 하는 것들 사갖고 물린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요만큼 조정 나왔다고 해서 아 이제 싸졌네 하고 들어갔다가 또 아까 그 KG 이니시스처럼 큰 그림에서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진짜 시장이 열렸을 때 또 나중에 크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업종군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요. 그 5G도 그렇잖아요. 5G도 좋다 해서 엄청 많이 올랐는데 지금 뭐 계속 그냥 내려타고 있는 것처럼 약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간 지금 그런 모습을 약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전기차가 진짜 막 생산이 돼서 진짜 배터리가 많이 팔리고 앞으로는 그렇겠죠. 지금 당장의 주가 오늘 내일 모레 한 달, 두 달 어떻게 될 것이냐, 더 내려올 것이냐, 더 올라갈 것이냐, 여기서 바로 더 올라갈 것이냐, 더 내려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LG화학이랑 또 이슈가 있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좀 이거를 처음에 저는 이게 쉽게 합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게 합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별로 안 빠졌어요. 지금 이게 그 어떤 이슈에 재판을 졌는데도 지금 이 회사는 미국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놨는데 합의가 안 되면 그 공장을 다 철수해야 되거나 아니면 당장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단순히 그냥 시장의 기대처럼 물론 될 수도 있겠죠. 합의. 그게 이제 뭐 나라 입장에서도 됐으면 좋을 거고 뭐 미국의 입장에서도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그 일거리도 생기고 하니까 뭐 좋겠지만 근데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은 사기업이잖아요. 네. 예, 둘의 그런 입장에서 LG화학에서 이거 쉽게 합의를 해줄까요? 이거를? 예, 그냥 이만큼 그런 시장의 파일을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 쪽에다가 그 미국 쪽의 그 시장에서 네. 일단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게 어떻게 해결될지를 좀 확인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어차피 시장이 밀려서 다른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손절을 했고요. 손절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절을 했고요. 이 종목이 아니어도 다른 종목들도 다 깨졌어요. 예, 다 깨졌죠. 그런 상태에서 이 종목이 앞으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거 계속 굳이 이거 들고 있을 거냐라는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제가 만약에 저한테 판단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거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안 할 것 같고 어차피 다른 종목 다 깨졌는데 뭐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깨졌으면 버티거나 뭐 어떻게 보겠지만 다른 종목도 다 내려왔는데 아까 보면 현대모비스 이런 거 멀쩡한 종목들도 다 내려왔는데 굳이 이런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서 어떻게 해결될지 불안한 종목을 시장이 내려올 때 계속적으로 들고 있고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뭐 업황이 좋고 이런 걸 다 떠나서 SK이노베이션은 이런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신규 매수도 하지 말고 기존에 갖고 있으면 지금 시장 조정 왔을 때 오히려 잘 됐다 그냥 자르고 다른 거 하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요.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LG화학과의 소송에 대해서 합의할지 여부도 지금 챙겨볼 게 많은데요. 그냥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고요. 3만 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카지노주잖아요. 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일단은요. 네. 지금 당장 실적을 낼 수는 없지만 주가 흐름이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흐름 보시면 지금 흐름도 괜찮아요. 괜찮고 지금 주가 밀리는데 혼자 안 밀리죠. 버티고 있어요. 예, 버티고 있고 이거 버티다가 올라갈 거예요. 주가 그 흐름이 괜찮아지면요. 올라갈 게 예상되고요. 그냥 보이거든요. 이게 차트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흐름이 보여요. 근데 혹시나 시장이 뭐 나락으로 가거나 하면 뭐 내려올 수 있지만 그럴 확률은 지금 상황이 많지 않다. 그냥 이 종목 그냥 여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비중 10%밖에 없으면 그냥 단가 25,000원 지금 25,000원이잖아요. 3만 원에 사셨는데 만약에 현금 여유 있으시면 내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측면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다른 종목 파라다이스 이런 거 같이 보시면 좋고요. 파라다이스 보여드릴게요. 파라다이스 흐름 괜찮죠. 혼자 가는 거는 빠르게 갈 수는 있지만
멀리는 못 간다. 이렇게 같이 가는 종목이 있어주면 멀리 갈 수 있다. 파라다이스도 괜찮은 흐름이고요. GKL. 네. GKL도 한번 보겠습니다. GKL도 약간 패턴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나락으로 갈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나려고 하는 모양이거든요. 다 같이 요 업종군이 시황, 그 다음에 업종, 그 다음 종목이에요. 예, 시황 괜찮아질 거고요. 업종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종목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집중하자.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해서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알체라고요. 39,000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릴 말을 다 해주셔갖고 맞습니다. 네. 네. 메타버스 관련주,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지금 올라왔고요. 네, AI 관련주죠.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4,600억이에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니 누가 이 종목한테 4,600억이나 돼도 된다고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 매출 보세요. 매출이 15억, 30억, 20억, 20억 막 이런데 야 매출 20억짜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20억이 아니고요. 매출이 15억, 30억, 21억, 22억이에요. 야 이런 회사에 누가 시가총액을 4,600억이나 된다고 이거를 얘기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업이 계속 흑적자죠. 아니 AI 산업이 얼마나 뭐 유망한지 뭐 모르겠지만 일단 이 종목은 좀 약간 2만 원에 상장했던 것부터 좀 약간 말이 안 되고요. 예, 이게 지금 4,600억이나 할 회사인가? 이게 지금 뭘 보고 여기다 4,600억을 베팅할 수 있나? 재무 비율 한번 볼까요? 네, 재무 비율 와 유보율 네 유보율 64%. 네. 일단 뭐 예전에 완전 잠식된 적도 있고요. 예. 이런 회사에다가 4,600억의 시가총액을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한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예. 말이 안 되고 일단은 그렇고요. 회사의 가치는 그렇고요. 자 이제 기술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회사의 가치가 안 좋은데 그래도 주가는 또 막 올라가는 회사들도 많아요. 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주가 지금 대장이 선익 시스템이에요. 네. 이 메타버스의 관련주가 왜 지금 올라오냐면 로블록스라는 그 게임 회사가 상장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근데 오늘 재료가 소멸되겠죠. 오늘 재료가 소멸될 거고 지금 이 선익 시스템도 오늘 지금 상장되는 부분 때문에 미리 올랐다가 지금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 흐름이죠. 또 M게임이 있어요. M게임도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한빛소프트도 좀 덜 내려오는데 좀 내려오는 흐름이죠.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진짜 과연 시장의 중심으로 갈 수 있나? 그 부분의 파급력이 그 정도가 될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 이 메타버스 관련주 저는 사실 무슨 처음에 전기차 플랫폼 뭐 버스 전기 플랫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메타버스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뭐 유니버스와 뭐 메타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가상공간이랑 섞인 합성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싸이월드 같은 그 진짜 앞서 싸이월드가 옛날에 도토리로 해갖고 뭐 미니미 같은 거 만들어서 옷도 입히고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그런 거잖아요. 게임 캐릭터에다가 옷도 입히고 모두 하고 그 안에서 가상 공간에서 뭐 그 돈을 가지고 뭘 사고 그리고 그걸 현실에서도 돈으로 뭐 환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게임을 많이 안 하고 게임 관련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상장하고 뭐 미국의 어린이들 60%가 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또 이제 네이버에서 또 메타버스 그 분야로 또 진출을 제페토 네, 맞아요. 네, 아시네요. 네. 네,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해서 그 산업을 키우려고 한다라고 해서 그 분야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저는 이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일단 알체라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그냥 강력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강력 매도요? 네, 강력 매도.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대참사 벌어질 수도 있다. 전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게 다 있어요. 일단 신규 상장주고요. 네, 신규 상장주고 테마로 내려오다가 테마로 지금 다시 살려서 올라가고는 있어요. 아, 재무제표는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다. 진짜 이거. 예,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고요. 이거를 시가총액은 더군다나 4,600억이나 된다. 이게 그냥 제 짧은 개인 의견입니다. 그냥 저는 이거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이 회사는요. 그냥 이거 내일 그냥 만약에 로블록스에서 만약 반등 줘서 지금 39,000원이신데 이거 본전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그냥 다시는 이런 종목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빨리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뭐 물론 제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막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니까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이거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예. 네. 하시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체라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현재 너무 고평가돼 있다. 본전 시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알체라 보유하신 분 많이 속상하실 텐데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도 생각보다 많이 못했네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뵐게요. 네. 네. 네, 여러분들 우리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 000004개 꼭 입력하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연일 조정받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속상하시죠? 내일은 우리 시장 부디 다시 반등해주길 기대해보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